자,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대선 국민에서 연금 개혁이 또 주요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30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이 30대 젊은이들은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우려의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뭐 나왔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이 전망이 맞는 전망입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계산 국가가 있는 동안에는 예. 국민연금은 계속 지급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제 계산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 예산정책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작년이죠. 740조 원인 그 국민연금 기금이 2030년에는 1,027조 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예. 그게 계속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돼서 1990년생 그러니까 지금 만 32세가 되는 젊은이들이 65세가 돼서 처음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기금이 없어서 한 푼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온다. 네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원인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급격한 인구 감소와 그 노령 인구 증가 때문인데요. 인구 절벽이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거든요. 아마 지금 계산한 게 0.6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 206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전망에서도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연금 낼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전체 인구의 20%가 연금을 받는 그런 시기가 이제 2025년 불과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러니까 연금 수급 측면에서 봐도 지금은 가입자 100명이 20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100명이 93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돈 낼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돈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금이 이제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구 감소가 비단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연금제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렇죠.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88년에 국민연금 처음 도입할 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이 국민연금을 잘 몰라서 그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료 3%만 내면 자기 소득의 3%만 내면 예. 자기 소득의 70% 이걸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죠. 예. 70%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처음에. 그렇죠. 그 후에 이제 보험료율이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5년마다 이제 상향 조정을 해서 98년에 이제 9%가 됐고 소득 대체율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70%에서 60%로 낮추고 또 노무현 정부 때 다시 4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보험료도 12.9%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제 정치권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고요. 근데 이제 현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보험료율을 12 내지 13%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45 내지 50% 그러니까 높이겠다 이런 안을 냈는데 논란 끝에 이건 실현이 불가능하다 해서 무산이 됐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금 개혁에는 현 정부는 실패한 게 맞습니다. 예. 현재 그 국민연금은 덜 내고 빨리 받는 구조인데요. 우리나라는 가입자들이 소득의 9%밖에 연금을 안 내고 영국이나 그 선진국들은 평균 그 20%가 넘게 그 연금 그 열을 낸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자기 소득의 2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내는 거죠. 우리의 거의 2배 이상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이렇게 낮은데 연금 수령 시기는 이들 선진국보다 또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구조상으로 적자가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시작이 된 거죠. 예. 이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뭐 연금이 아니라 뭐 용돈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예. 지금 40% 이하로 낮추면은 그거 뭐 생활비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예.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럼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제 보험료를 더 내거나 네. 아니면 뭐 연금 받는 시기를 더 늦추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료를 더 인상하든지 아니면 연금액을 줄이든지 예. 아니면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든지 또 근데 마지막 방법은 국민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방안들이 논의됐지만 아직 보험료를 더 내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연금 받는 걸 늦추는 것도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50대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금 받을 때까지 그 사회적 보장 장치가 덜 돼 있어서 그렇죠. 이것도 쉽게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보험료를 더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춘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저항이 이게 또 만만치가 엄청날 겁니다. 그거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거 뭐 연금 개혁 늘 이제 그 주요 정치권의 화두이기도 했고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또 뾰족한 답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합의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유럽 그 복지 선진국 모델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그 독일은 2004년에 이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연금 그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그 출산율 그리고 기대 수명 증가 속도,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그 연금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맞춰서 매년 연금을 재계산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동제를 도입한 거죠. 예. 출산율이 떨어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연금을 자동으로 깎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반 경제 여건과 연금 지급을 연동시키기 때문에 정치가 연금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번 첫 토론회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말을 꺼내는 바람에 합의까지 했는데 예. 그건 사실 형식상의 합의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이 이런데 사실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연금 문제는. 그래서 독일의 모델이 우리한테는 좀 적합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면 용돈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것도 개혁안이 될 수가 없고요. 보험료율은 13 내지 13%로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가 도입했거든요. 이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연금 받기로 한 총액은 그대로 지급을 하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고려해서 매월 받는 액수를 좀 차감하는 방식 이런 게 이제 독일 방식인데 이게 예. 좀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연금을 75세부터 받을 수 있게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75세요? 실정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75세는 많은 분들이 이건 저 예, 안 동의하기 받을 것 어려운 사안일 것 같아요. 같은데. 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제 2033년부터 65세로 이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다고 하는데 예. 이거보다는 더 늘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쩔 수 노르웨이는 뭐 없이. 연금 아니어도 워낙 사회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75세에 받아도 뭐 충분히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정책적 이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로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는 덜 돼 있어서 그게 불가능하고요. 예.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본소득이 정말 실현이 되면 예.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해결이 되니까 예. 사실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건 용돈이 돼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이 유일한 또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뭐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납입자를 늘리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수를 늘리는 거죠. 소득원을 늘리는 거죠. 예.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건 뭐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에서 많이 받는 편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런 그 모델을 도입을 해서 그 연금에 좀 그 숨통을 트긴 했다고 하지만 예. 사실 일본도 이게 이 문제 이거 인구 유입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근데 한국은 이게 노동 문제나 그 외국인 정책 이런 것도 맞물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 논의가 복잡해질 그럼요. 것 같습니다. 예. 그 연금을 이제 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뭐 네.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채권이나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해서 연금을 좀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게 뭐 수익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손해를 보게 되면 연금 그 재정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이것도 그렇죠. 참 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게 뭐 안정적인 걸로 운영하려면은 이게 금리가 저금리 시대라서 수익률이 너무 낮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려면 수익률은 높지만 이제 위험성이 있어서 함부로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실적으로는 최근에 그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연 예. 5%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많이 이 연금 기관에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손해 많이 본 경우도 있어서 예.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연금 마이너스 수익, 뭐 별반 뭐 남는 게 없다.
그외 그 삼성 바이오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손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일만 안 거친다면은 수익률 면에서는 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지금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개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연금을? 사실 이게 개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연금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네. 되는. 그러니까 뭐 사적 연금 이런 게 있는데 예. 거의 자기 돈 내고 자기 받는 거지 이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개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등 해서 이런 연금들도 다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지금 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논의의 근데 방향성을 그게 어떻게 통합은 보세요? 사실은 지금 통계를 보니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하고 통합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이 연금들도 지금은 이제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좀 지급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사학연금이 좀 재정적으로 제일 그래도 건전합니다. 예. 근데 공무원연금에도 이미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세금이요? 국민 세금을. 예. 군인연금에도 1조 한 6천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날 추산이라서 이런 연금하고 합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 안 있으면 다 적자로 전환하고 연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예. 연금 시기를 늦추든지 연금 보험료를 높이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국가 재정을 아예 전향적으로 더 투입을 하든지 그런 방향밖에는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이 좀 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 연금 납입액을 좀 올리자 예.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원래 절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안이 예. 그나마 이게 현실적이었다. 해결책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 또 그때는 반대해놓고 지금 와서 연금을 해결했다고 하니까 좀 정치인들의 이 행보가 예. 사실 연금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뭐 다분히 정책을 이제 선거와 표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네. 뭐 중요한 이 정책 결정을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바른경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또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좀 짚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